네, 이번 순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지역구 소식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죠.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을 이 지역구십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그냥 지역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양의 이제 수건 사업, 안양교도소 이전, 뭐 상당히 오래된 네. 숙제인데요. 그 의원님께서 지난 3일이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네. 그 5분 발언 통해서인가요? 이 안양교도소처럼 도심에 있는 이런 교도소 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자 이런 네. 제안하시고 또 관련해서 법안도 발의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안양교도소가 1963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2년 전인데요. 당시만 해도 시흥군 안양읍이었습니다. 그때는 외곽 변두리였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50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안양시 호계동이라는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와 버리는 이런 네.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그 앞을 매일 지나가야 되는 초등학생들한테는 교육 환경도 안 좋고 예. 그리고 근처에 높은 아파트가 지어져서 교도산이 훤히 다 내려다 보입니다. 네. 그리고 보안 문제도 생기고 예. 50년 되다 보니까 건물의 안전도도 떨어져서 안전등급 지금 D등급 네. 네 번째 등급을 받은 예. 매우 좋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양교도소를 어떤 식으로든지 손질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그동안에 쭉 있어 왔고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까지를 하면서 제대로 손질하자라고 해서 제가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법을 새로 이제 만들자라고 법을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판단 주체가 이제 법무부가 될 텐데, 근데 법무부 입장은 이제 이게 노후화된 거는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그 대신에 이거를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이전 대신에 이제 이걸 재건축하자, 뭐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법무부는 갈래야 갈 데가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대로 재건축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입장이었고 그에 반해서 안양시에서는 무조건 나가라. 네. 어디로 갈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예. 이런 입장이어서 양쪽이 굉장히 팽팽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법률 분쟁까지 벌어져서 네. 작년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이것은 법무부 입장이 맞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건축 허가를 해주라라고 안양시에 신청을 했는데 안양시에서는 무조건 나가라 우리 허가 못 해주겠다라고 예. 했었거든요. 예. 그러나 안양시의 행정은 올바른 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났었고요. 네. 그러나 어찌됐든 이제는 그렇게 양쪽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할 게 아니라 새롭게 갈 데가 있는지 먼저 이전 지역 대상 지역을 찾아보고 예. 있다면은 새롭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전면적으로 새롭게 접근을 하자.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필요한 법적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면은 이런 것들은 또 국회에서 뒷받침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새롭게 접근을 하면서 이전 대상지가 어딘지 예. 좀 물색해보자라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럼 대체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이전을 하면 지금 그 안양 교도소 부지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겁니까? 의원님 어떤 구상 갖고 계신지?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12만 평이나 되는 12만 굉장히 평. 광대한 예. 땅인데요. 예. 서울과 가깝고 아주 교통 조건이 좋고 외곽 순환도로가 가까이 있고 또한 인천공항까지도 쉽게 연결이 되고 네. 이런 점에서 굉장히 교통 유효지로서 새롭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이대로 교도소로 쓸 게 아니고 상업지구로 할지 아니면 첨단 지식산업단지를 할지 네. 부가가치가 높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지리적인 조건상 그렇게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새롭게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 지역에는 고용과 생산에서도 플러스가 되고 네. 국가로서는 또 세수가 늘어나서 좋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양도 발전되고 국가에서도 플러스가 되는 상호간에 윈윈하는 게임이 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살펴봤고 주민들에게 제가 ARS를 통해서 한 1000여 명 정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도 이전하는 게 좋다라는 응답이 70%가 넘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자 그렇다면은 이전한 뒤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상했던 거였지만은 첨단 지식 산업 단지랄지 뭐 공원 녹지랄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자라는 의견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첨단 지식산업지구 이제 이런 쪽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안양을 비롯한 이 경기 서남권이요. 그쪽에 이제 뭐 수건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안양 인덕원에서 수원까지 복선 전철 사업. 이게 지난해 말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추진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현황하고 계획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예. 예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미 통과가 돼서 진행하다가 네. 스톱이 됐습니다. 예. 왜 스톱이 됐냐면은 GTX가 개발이 되면서 동탄 부근에서 노선이 일부가 겹칩니다. 네. 그래서 수요가 변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다시 점검한다라고 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타당성 재조사한 결과 다시 또 역시 타당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새로 예산도 올해 예산이 70억 원이 새로 배정이 되고 예. 그리고 지난번에 쓰던 예산이 20억이 또 남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예산들로 가지고 다시 새롭게 계획을 처음부터 출발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이런 전철 부분이 새롭게 지금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경기도 서남부 지역하고 서울의 동작 사당 남부 지역하고 네. 이렇게 광역 교통 기능이 굉장히 확충이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예. 가능성이 큽니다. 예. 더군다나 수원 근처에 뭐 광교, 영통, 화성 근처에 동탄 뭐 이쪽에 계속해서 지금 대단히 택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 그쪽과의 이 장래에 팽창할 수 있는 이 교통 수요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대 효과까지 같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의원님께서 앞으로 이거 좀 더 지원하고 이렇게 도와줄 일은 없으신가요? 우선 지금 할 게 지금 국유재산 재배치 법률을 지금 통과를 해서 네. 그 법에 따라서 5년마다 기재부 장관이 이 교통수요에 따른 재개발 국유재산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예. 이런 계획도 세우고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일단 또 가게 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전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 예. 이 작업이 손쉽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바로 그런 점에서 법안 마련이 우선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법안이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정부에서 기존에 있던 생각들을 새롭게 바꿔서 창조 경제의 관점에서 기존의 재건축이라는 방식에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네.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은 중앙부처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롭게 접근을 해보자라는 그런 시각을 지금 가지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원님 뭐 4선 의원이시고 뭐 당의 최고 중진 6회 멤버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의정 활동 중후하게 정말 묵직하게 하고 계신데 올해 우리 의정 활동 계획 또는 각오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선거가 내년에 뭐 1년 정도밖에 지금 안 남았는데요. 네. 그동안에 저는 이제 뭐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있는 법안들 지금 한 80여 개를 지금 법안 제안을 했었는데 80여 개요. 예. 정확하게는 지금 78개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3개를 다시 또 준비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안들 기존에 제가 제출했던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서 노력할 건데 제가 제일 지금 관심을 쓰고 있는 법이 이 범죄단체 해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이적단체, 이적 행위를 해서 처벌이 되지만은 단체는 그냥 살아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범민련 남측본부 같은 이적단체가 여전히 살아서 생존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람도 처벌되고 단체도 따라서 당연히 해산돼야 된다라는 것을 규정한 법입니다. 네. 바로 이 범죄단체 해산법의 통과를 위해서 오랫동안 올 2년 이제 신경을 쓸 거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전철 그리고 전철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이제 전철역을 세우는 문제 그리고 또 교도소 이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앞으로도 신경을 써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 개인적으로는 참 항상 그 소신 뚜렷하시고
또 우리 말씀과 행동 일치하시고 그런 이미지가 참 좋은데요. 올해 정말 더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